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하고 왔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에서 그의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들 보시면서 즐겁게 함께 주식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 증시 상승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 중국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정치 이슈가 확대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와 주식은 별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결정들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제 정치가 정책적인 것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도 경제도 그만큼 밀접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역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테마주들, 특히 이제 인물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 종목군들은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실 오늘도 이제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정치 인물 관련해서 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사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김문수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현재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시장은 이런 지금 다시 한번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상당 부분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장 후반 정도 되면 이제 반등을 좀 나설 거라고 봤지만 장 후반에도 무기력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락을 해버리는 움직임들이었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오늘 반등 포인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난 부분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제한적 움직임이었고, 이것은 국내 증시만의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4배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사실 지수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SK하이닉스도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 뉴스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재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오른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아왔던 팹미스 관련주들, 그렇죠? ARM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월요일 날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로열티 인상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대표하고 이제 샘 알트만하고 오라클 대표하고 같이 트럼프 앞에서 뭔가 이제 서서 결제를 받는 것처럼 서 있는 AI 인프라 확대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 팹리스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 저는 HBM에 대한 이슈도 좀 더 봐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봤는데, 우선 HBM 매출이 약 4.5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기염을 토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HBM에 대한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SK하이닉스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는 HBM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왜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느냐? 결국에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매출의 약 36%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 거고, 대신 SK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HBM이 과연 뭔데? 자, HBM은 말 그대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메모리를 우리가 HB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실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집에 개인 가정용 그래픽 카드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가 요즘은 대부분 그래픽 카드가 꼽혀져 있는 컴퓨터가 많을 텐데, 뭐 내장형 그래픽도 이제 상당한 이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없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전문가용 PC 같은 경우에 이런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설치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이런 그래픽 카드가 뭐 있다면 이제 HBM이라는 것은 요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있는 램을 뜻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HBM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HBM이냐 하면 HBM이라는 게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한계가 있을 때는 용량이 그만큼 작고 그만큼 전송 속도도 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겹쳐서 쌓아 올림으로써 전송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커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HBM입니다. 그러면 최신형 GPU에는 반드시 HBM이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국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판매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GPU가 엄청나게 팔리겠구나. 자, 엔비디아는 1월 결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2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그럼 2월 달에 엔비디아 실적도 대단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월 달 결산, 1월 결산이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GPU가 많이 팔릴수록 HBM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 방식이 SK하이닉스의 독점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계속 빠꾸가 당하는 거고 수율이 안 나오는 거고, 대신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코스모스와에 대한 공개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오늘 2490포인트가 심리적 지지선이라 말씀드렸다, 그죠? 근데 그 자리 이후에 돌파를 하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지수에 대한 하락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6,2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연기금입니다. 이 말은 현재 정부에서는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수가 계속 우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연기금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제한되는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국가로 꾸준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상당히 맞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보면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정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기대한다,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위대하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등락이 또는 급등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본류는 저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에 대한 우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본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부분에서에 대한 시장 흔들림이 나타났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는 크게 염려할 구간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심리적 지지선인 2490포인트는 살아있는 자리고, 만에 하나 2490포인트 일시적으로 이탈되더라도 이는 제한적 하락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장은 2600선 이상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반기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HBM 이슈도 있고, 그리고 코스모스 이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크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서 중요한 20만원대 구간 자체를 이미 돌파를 해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 갭이라는 것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지지에 해당할 수 있는 갭입니다.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1만원 선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현재는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전 고점이었던 24만 8천원대를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힘입어서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이 조금씩 나왔어요. SK하이닉스 협력 밴드 얘기할 때 반드시 DIT, 바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기에 대한 모멘텀 들어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DIT도 오늘 보합권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커팅 장비가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도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었고, 최근에 수율 개선주라고 불리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크게 일부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검사 장비 업체들도 대부분 다 현재 조정을 보이면서 YC나 DI나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나 조정을 보이는 것 뿐이지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이런 SK하이닉스의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미 2월달 엔비디아가 발표할 수 있는 실적도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보였던 이제 트럼프 관련된 기업들, 재건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오늘 조금 조정이 나는데, 이는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도 오늘 조정폭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랐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11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SPG라든지, 그죠? 유로메카, 뭐 SBB테크 모두 다 한 번씩 강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건전한 조정폭이 나타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조정은 또다시 저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팹리스 관련주들 장중에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면서 우리가 1월 달에 두 번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이런 윗꼬리는 결국 단타한 물 끊어먹는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은 어보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보면 네 가지는, 이런 종목군들은 ARM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되면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단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한된 흐름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시장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슈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많이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본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돼줘야지만 증시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장이 그대로 증명했던 하루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오히려 오늘 조정을 보였었던 지금까지에 대한 주도 패턴들, 트럼프, 젠순왕, 머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내일 장에서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동반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달 저희가 기술주 위주의 트레이딩으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실제 1월달 추천된 내역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테니까요.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